프랑스의 한 유명 소설가는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행지다라고 말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세계인에게 인도는 진정한 힐링과 정신 수양을 위해 찾는 나라죠. 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깨달음처럼 도는 어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차표 예매에 성공했다면 더 이상 여행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에서는 여행지를 이동할 때 기차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매일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기차 이용객 수가 엄청난 거죠. 자, 바로 이때 당신은 친절을 가장한 하이에나, 즉 사기꾼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난 승무원인데 내가 타려는 기차는 매진됐어. 또는 예약 사무소가 옮겨갔어. 내가 관광 안내소로 데려다 줄까? 등등. 그 친절한 안내에 깜빡 속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 도착한 곳은 여행사. 여기서는 몇 배나 뻥 튀겨서 바가지 요금으로 패키지 구매를 유도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노노노, 응대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 아, 진짜로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호텔 하나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주무시고 내일부터 차로 이동을 하는 거야. 패키지 여행. 거기서 이제 패키지로 한 게 100 얼마를 내면은 뭐 루피아로? 루피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 얼마를 내면 100만 원? 100만 원? 차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네. 할수 벌써 있게. 향기가 솔솔 난다. 근데 그 사기를 치진 않았는데 돈을 너무 바가지 요금을 매긴 거죠. 인도에 한 20일 있었는데 제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중간에 안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3일 굶었어요. 식비 아끼려고. 이 정도로 아주 애교 수준의 사기라고 친다면요.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마리아나입니다. 마약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자꾸 먹으려고 그래. 바로 그 나라 가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뭐죠? 우리가 여행자 신분으로 그 나라의 뭐 금기라든가 법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이라고 여행 갈 때 꼭 스마트폰부터 DSLR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이 카메라가 여러분의 여행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모로코에선 사진에 찍히면 영혼을 뺏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 마라케시의 거대한 광장이자 시장 제마일프나 광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반한 현지인들이 어이! 내 사진 찍지 않았냐? 이 치워라! 내 사진 찍은 것 같으니까 돈 내라!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로코에서 정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면 양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현지인에겐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태국에서는 현지 아이들이 귀엽더라도 머리를 쓰담쓰담. NO! 태국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영혼이 머문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캐나다나 뉴욕주에서는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술을 마셨다가는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약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술 뚜껑만 따놓거나 뚜껑 딴 술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한패. 따뜻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 기자.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휴가 기분을 만끽하려는데요. 그 순간 무장한 경찰이 전 기자를 둘러쌉니다. 스탑! 당신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냥 베케이션을 즐기러 왔다고요. 필리핀 경찰은 이 항의를 무시하고 전 기자의 가방을 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기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총알! 이 총알을 보자 더 험악해진 경찰들은 전 기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놓겠다 라면서 협박합니다. 자, 전 기자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당하고 만 겁니다. 필리핀 현지 일부 부패 경찰이 범죄 조직과 짜고 외국인에게 치는 사기극으로요. 어머. 외국인의 짐에 총알 등의 폭발물이나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체포를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경찰에게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갇힌 뒤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경찰이 껴 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셋업 범죄를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칠 때는 미리 캐리어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뭔가 넣을 만한 틈을 아예 틀어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집에서 총알이 발견되고 경찰이 나를 에워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로밍폰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가번호 63번을 꼭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알 심기라는 뜻의 타닌발라 혹은 라그라그 발라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 발견된 총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지문 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알에서 여러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필리핀 공항 관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겪은 불편함이나 공항에 억류되면서 생긴 시간적 손실, 심지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그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런던에서는 이것을 꺼내지 말라. 자, 영상 보실까요? 뭐죠? 눈 깜짝할 새 손 안에서 사라진 저 물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 스마트폰 날치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일어난 스마트폰 날치기 사건은 무려 4,600여 건으로 5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엄청나네. 예. 그죠? 보통 범죄 타깃은 길에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검색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주변을 보죠. 네. 놓치게 되죠. 아니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길에서 맞아요. 뭐 연락 오거나 그러면 그죠. 답장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은 또 이거 맵을 찾아가기 때문에 쥐도 찾아봐야지. 바로 이때 훅 하고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인도 안쪽에서 통화하더라도요. 소매치기가 스마트폰을 확 낚아채서 그대로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법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런던어들은 길에서 통화할 땐 너무나 당연하게 핸즈프리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할 정도로. 그럼 되는군요. 그런데 우린 여행객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지에서 마구 들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행객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지에서 마구 들뜬단 말이죠. 표정 자체가 네. 그럼 와 빅벤 여기 어디야? 와 웨스트민스터 사원 와 하자는 거죠. 사진 찍으려고 들고 있는데 가지고 진짜 황당하겠다. 자, 그리고 이 표지판이 보이면 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저 사진은 런던 내에 스마트폰 절도가 일어났던 지역에 세우는 표지판인데요. 일단 저 표지판이 보인다 싶으면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쏙 봉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조심을 했는데도 스마트폰을 이미 도난당했다. 자, 그러면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기능을 꼭 실행하십시오. 일명 킬 스위치. 여행 전에 미리 이 킬 스위치가 작동하게, 즉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두면요. 도난 시 정보 삭제나 초기화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탈리아는 아니고 저는 이제 외국 가서 휴대전화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어. 태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3일 만에 휴대폰이 어디서 이제 켜졌는지 돌아오더라고요. 어, 저기 터키 이스탄불에서. 어머나. 글로 가져간 거야? 예. 태국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던 이스탄불 여행을 제 휴대전화가 대신하는 걸 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원격 삭제 버튼을 눌렀죠. 자, 먼저 여러분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뭘 표시한 걸까요? 빨간 데는 절대 안 가야 되는 데 같아요. 파란 데는 갈래면 가라.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역시 오랜 기자 생활로 네, 경험이 쌓인 게 보이네요. 아 그래요? 자, 맞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에서 만든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들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가장 위험한 그죠? 4단계 흑색 경보 국가들입니다. 자, 이곳은요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되는 여행 금지 국가인데요. 만약에 정부의 허가 없이 이곳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무정부 상태 계속되는 내전과 해적들 때문에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됐고요. 또 서남아시아,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요. 무장 반군 세력의 납치, 살해, 폭탄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인데요. 특히 2007년 한국인 23명이 납치되고 2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총 7개 나라 중 절반 이상 4곳이 모두 중동 지역인데요. 리비아,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라크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와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이 국가들에게는 접근 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곳에 가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흑색 경보 다음으로 위험한 3단계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색 경보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지역처럼 급히 철수를 권고하는 지역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그 밖에 황색과 남색 경보로 분류하는 곳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는 테러 공격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는 화산 폭발 위험으로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연말 여행 또는 출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행 전에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여행경보제도 영사 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직통 버튼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싸다고 이곳에 묵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스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홈리스 천국이 된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이자
꿈과 예술, 낭만이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 영화 흥행 이후에 주인공들이 탭댄스를 추던 그리피스 공원과 단골 데이트 장소인 라이트하우스 등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리스. 올해 로스앤젤레스시의 노숙자 수는 무려 34,000여 명으로요. 전년보다 20.1%나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약 1.6배 정도 더 높은 편이고요.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 방뇨를 하는 건 다반사고 또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절도나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저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엔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에선 비상사태까지 선포. 이렇게 홈리스 지도까지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숙자들의 뉴타운으로 떠오르며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안타깝지만 바로 한인타운인데요. 작년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폭력 행위는 무려 92건으로요. 이 정도면 매주 2명꼴로 당한 겁니다. 심각하네. 특히 한인타운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윌셔와 6번가, 버몬트, 그리고 웨스턴 지역은 특히 노숙자 텐트가 몰려 있다고 하니까요. 숙소를 예약할 때 이곳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쉼터 확대와 재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행객 접근 금지! 브라질의 파벨라. 정열과 축구, 그리고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도 시드니, 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도시로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사진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 보셨죠? 요 거대 예수상. 비서주상은 꼭 가봐야죠. 그러니까요.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1년 내내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는 관광의 도시인데요. 관광 도시의 모습만 생각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셨다가는 정말 큰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종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6,248명. 최근에 리우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가 리우주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행이나 출장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 가지는 꼭 당부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브라질 내 도시 중에 접근 금지 지역, 그 파벨라를 가지 마오. 자, 여기서 파벨라는 브라질 도심에 위치한 빈민가를 말하는데요. 브라질 최대 마약 소굴로 불리는 바르깅냐, 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자딤 그라마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파벨라가 얼마나 위험하느냐. 지난 8월에 한 영국인 일가족이 실수로 빈민가에 들어갔다가 갱단에게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요. 아유. 지난 10월에는 한 파벨라의 마약 조직과 대치 중이던 경찰의 총에 맞아서 스페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진짜 위험한 곳이고 이거 뭐 작은 호기심이라도 그 발동을 해가지고 저희 가서는 좀 안 되겠다.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 가면은 꼭 파벨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혹시 브라질 여행을 찾아보시다가 파벨라 투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곳들은요. 일반 파벨라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파벨라 중에 제일 큰 호싱야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ey Don't Care About U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였던 산타 마르타가 대표적인 파벨라 어우, 투어지인데요. 이쁘다. 그렇죠. 저렇게 이쁘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동피랑만 거거든요. 같아. 사진도 맞아. 찍고 싶고. 그런데 이런 데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마을을 투어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 이때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사진을 찍는다. 꼭 가이드를 따라 이동한다 등 이런 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 월드컵 기간에 이제 브라질에 네. 이제 촬영을 갔었는데 코파카바나, 음. 이파나마 이런 해변을 바로 앞에 두고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연예인 몇 명이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갔어요. 어허. 나갔는데 재밌게 이제 맥주 마시면서 어울려서 막 놀고 하다가 정신없이 어느 순간에 문득 쌓여져서 보니까 우리 말고 모두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뭔가 약간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은 상황이 발생만 하면 이거를 꺼내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네이마르 짱, 브라질 짱. 그렇지. 해줘야 돼. 그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었던 좀 섬뜩한 기억이 있습니다.